이번 시간에는 우리 19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은요, 소설의 주인공이 나 정수예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고요. 이 나 정수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찾아야 되고요.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업을 이어나가요. 이러한 내용을 어른이 된 서술자가 회고의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설 전체 내용은 13세부터 19세까지 있었던 내용을 회고의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17세부터 18세 추수 무렵까지예요. 그래서 17세에서 18세 약 2년간의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농사일을 하겠다고 해서 고랭지 농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농사를 지어보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내용,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해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아버지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나아가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요. 그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해로 실패하면 학교로 돌아갈 것,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는 책은 다 읽을 것.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드디어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승태를 비롯한 친구들과 협력하여 고랭지 배추 농사를 준비하고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큰 돈을 벌어. 그래서 어른이 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어른이 된 듯한 행동은 바로 뭐냐면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나는 자신의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른 노릇이 아니고 어른 놀이였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주인공인 나가 농사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농사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농사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큰 돈도 벌고 오토바이도 사봤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해보죠.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모르다가 자신이 겪어보고 나서 노릇이 아닌 어른 놀이를 겪어보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아치우고 다시 학교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기로 결심할 때 나의 첫사랑이었던 승태 누나가 도와줬고요.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 2년간에 읽었던 책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뭘 통해서요? 회고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은 순행적 구성입니다.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죠.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자, 갈래는 현대소설입니다. 자, 장편소설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일부만 수록된 거고요. 성장소설이에요. 성장소설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내면의 성장을 다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세에 나오는 나는, 그죠? 13세에서 19세까지의 성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과서 수록 부분은 17세에서 18세 요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나가 무엇을 통해서 농사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깨달음을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성장 소설이라고 하고요. 자전적이에요. 스스로 겪은 일을 회고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 자전적인 성격의 글이에요. 자, 그러면 자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에요. 그러나 소설적 형상화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주변 인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건 등은 허구성을 가미한 거죠. 그래서 자전적 소설은 맞지만 소설의 형상화를 위해서 이름이나 주변 인물, 그 다음에 사건은 조금씩 허구적인 허구를 가미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고백적이에요.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았으니까요. 회고적이에요. 현재 이 이순원 선생님은 30대로 현재 직업은 뭐예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썼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장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자, 배경은 주인공이 13세에서 19세, 그죠? 교과서 수록 부분은 17에서 19세를 담았다고 했죠.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해서 자신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가 돼요? 한 소년의 꿈과 방황을 통한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방황은 뭐냐? 2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었던 일,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진정한 어른이란 뭐다?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농사일은 어른 노릇이 아니고 어른 노름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소설에서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의 내적 갈등,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농사를 짓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걸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내용 살펴봅시다. 자, 나 정수저 1인칭 서술자,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여기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요. 성적 호기심,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상고에 진학한 이유는 뭐예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었어요? 고랭지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상고에 진학했는데 주산을 잘하지 못해서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고1 겨울방학 때 뭐예요?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어요. 아버지 말에 따르면 대관령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해요.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버지, 즉 가족, 아버지 어머니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 봅시다.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개학이 다가왔다. 이제 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출발하는 거죠. 고2가 시작될 쯤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랑으로 나가 사랑방으로 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겠죠. 그죠? 아버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어쩔래?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면서 물었어요. 자,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좀 보내주세요. 대관령은 왜? 또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싶어서 이 남의 집 종살이는 겨울방학 동안에 가출해서 대관령의 하숙집에서 일했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결심이에요. 이봐라, 정수야. 네 올해 나이가 몇이냐? 17살이에요. 그러면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라도. 그럼 이 말을 왜 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청소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저는 빨리 농사 짓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그건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고요. 공부도 취미가 없으니까요.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계약이고 하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고요. 이번엔 아주 멀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전에도 가출한 적이 있다는 거죠.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다 해. 왜? 그죠?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나가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관철하려고 하죠.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도 저는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지금까지 억지로 다녔던 거라고요. 글쎄 건너가래도 저 정말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임무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는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어요.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 그러면 전쟁과도 같은 사흘은 비유를 써서 뭐야? 어머니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죠. 자,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어요. 끝을 본다는 것은 빨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해돋이를 그죠?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자신이 대관령에서 고랭지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해돋이는 뭐냐면 1년 동안 땅을 빌리기로 약속하고 얼마간의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땅을 빌리는 거죠. 이 사흘 동안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끝까지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나의 성격은 어떤가요? 고집이 세죠. 주관도 뚜렷하고요. 단호합니다. 자,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하고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아마 이때는 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용문이었다. 그 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로 나가볼 테니까. 친구들이 들어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다시 아버지와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자, 여기서도 나의 성격이 또 한 번 나오네요. 고집이 세요. 한 번 결심한 일은 타협하거나 돌아보지 않고요. 그쵸? 자, 요까지 지금 뭘 보고 있었나요? 네. 아버지와의 갈등. 그죠? 자, 여기서 주관식으로 나올 법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나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고집이 세요. 첫째, 그뿐만 아니라 그만큼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대관령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하루빨리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내용 봅시다.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그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자, 이 부분을 보니까 30이 넘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부터는 뭐예요? 어른이 된 저술자, 즉 나의 입장이 되어 서술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과거 회상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회고적 소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소설이 회고적 성격, 과거
회상을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이므로 어른이 된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이다. 알 수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어른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뭐다? 농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겠다고 이제 고집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농사일이 좋아서가 아니고 빨리 어른이 되는 수단으로 농사일을 선택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서술자인 나는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 어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경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일을 택한 거예요. 네, 좀 늦어요. 언제 오는데?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대관령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자신의 경제권을 갖기 위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집안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내 경제의 농사를 이루기 위해. 자, 다시요. 내가 대관령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갖기 위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농사를 짓기 위해. 자, 그래서 아버지는 두 가지 약속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에 군소리 없이 학교로 돌아갈 것을 약속해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자신이 선택한 일에 한번 부딪혀보고 그것이 실패하면 나이에 맞는 학교로 돌아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은 읽어야 한다. 이건 어떤 생각인 거예요? 네.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치관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대답은 그렇게 쉽게 한다만 첫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내려와야 해.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다 지켜야 돼. 첫 번째 농사가 실패하면 학교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내는 책을 읽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네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그런 조건을 거는지 이야기해줘요.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알 거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잘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래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 네가 대관령에 가서 공부를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에서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 자, 이게 바로 공부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이에요. 학교 공부는 안 하더라도 책으로서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단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가치관이겠죠. 자, 다음 봅시다. 예, 명심할게요. 니도 이 다음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그죠? 학교 그만두겠다는 아이에게 허락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그러니까 내가 그죠? 서술자인 내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책에 불을 지른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는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삶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죠? 나의 생각이죠. 자, 상고에 다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고 했고 현재 뒤처졌다고 해서 인생 마지막까지 뒤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쉽지 않은 허락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가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해돋이 땅을 보고 들어왔다. 차항에 있는 5,000평의 바깥 가시머리 에 있는 2,000평의 땅이었다. 꽤 넓은 땅이네요.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나는 다시 눈 속에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풍경과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다. 돈을 벌어 이곳에 나도 저런 꿈 같은 집은 그림 같은 집을 그죠? 짓고 살리라 생각했다.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임과 함께. 그러니까 나의 꿈은 농사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관령의 빨간 지붕을 짓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지붕의 별장은 나가 동경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임이니까 승태 누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나는 아버지에게 창밭에는 배추를 심고 가시머리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건 네 농사니까 네가 그저 알아서 하렴.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 전부 배추를 심든 물을 심든 감자를 심든 너 너무도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 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다.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네 집에 들려서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국을 찾아간 것이다. 왜 강릉지국을 찾아갔어요? 배추 모종을 키울 포트 종이를 만드는 용도로 쓸 신문지를 사기 위해 간 거죠.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 야, 이정수, 너 기어이 성공했구나. 응? 책하고 교복에 불사 지르고 톡 껴가지고. 승태는 내가 농사 짓게 된 것을 부러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책하고 교복을 불사질렀어요. 그러면 니도 불사지르고 톡 껴봐. 그럼 혹시 아냐? 너 아버지가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 아마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승태 아버지는 간장 공장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승태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네요. 그죠? 네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그런데 신문지국엔 뭐가 따라오면 알아. 싫으면 말고 새끼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되게 폼 잡네.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러니까 너비 10cm 되는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 그것을 소주병으로 2겹 말아서 풀칠해 원기둥형의 종이 화분을 만들어야 돼. 뭘로? 신문지로. 거기에 거름과 비를 배합해서 흙을 채워서 온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 놓은 다음 그 포트 하나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거야. 이제 농사일의 과정이네요. 나중에 그것을 제 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 30cm, 두럭과 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에 바치면 12만 포기의 배추가 심어지고 그러자면 하바랏 모종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하면 15만 개의 포트를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신문지가 아주 많이 필요해. 자, 그래서 신문지국에 들어갔어요. 너희들 어떻게 왔니? 지금 배달자리가 없는데라고 말한 것은 나 정수와 그 친구가 배달자리를 구하러 간 줄 알았던 거죠. 그 신문지국의 직원은 그곳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좀 필요해요. 좀 많이요.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가 올 게 아니라 너희들 집은 신문도 안 보냐?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사려고요. 얼마나? 가운데를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의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데만도 여유분을 포함해서 16,000장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16,000장이요. 그제서야 지국의 여직원은 눈이 동그래졌어. 그렇게 많이? 네. 포트 만드는데 쓰려고요. 종이 화분이요. 자,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그죠? 농사 때문에 신문지를 살아왔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러 보니까 당당한 농군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쩐지 그럼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나긋나긋하게 친절하게.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영 너머, 그죠? 대관령 너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은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트럭을 불렀어. 시장만 승태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것을 오려 포트를 만들 때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마침내 봄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집으로 오곤 했다. 승태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가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했으니까 이 아이들은
나가 농사 시작한 것을 다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여기 또 이제 과거 해상임이 드러나네요.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치운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던 놈이 없었다.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자, 요 부분에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것이 요 부분에 뭐가 드러났어요? 이게 회고형 소설임을 소설임이 드러났고요. 또 여기가 바로 과거 해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일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아버지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할게요.